신랑 신부님의 기가 과하지 않게 들어간 예식이 좋은 예식입니다. 이런 거 모르고 우리 부모님께, 아버님, 어머님께 얼마나 큰 신뢰예요. 그냥 로봇 같은 사회를 보면서 결혼식을 경험하면서 돌아간다면 저는 조금 슬플 것 같아요. 네, 사회자 학교 박현욱입니다. 자, 오늘 결혼식 사회 보는 법 기초편으로 이제 첫 번째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 영상 어떤 분이 보게 될까요? 첫 번째,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님 보셔야겠죠. 나의 결혼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떤 식순을 어떻게 어디에 넣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 꼭 보셔야겠죠. 두 번째, 신랑 신부님의 절친한 친구분들, 신랑 신부님의 부탁으로 결혼식 사회를 보게 된 우리 친구분들, 처음 보는 게 아닌 뭐 두세 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어려움의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전문 사회자가 되어보고 싶은데 라는 꿈을 갖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 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 많이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추후에 후속작으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개식 예고. 개식 예고는 언제 하죠?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1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한 15분 전, 10분 전, 5분 전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개식 예고는 장례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화면 보시죠. 하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신랑 땡땡땡 군과 신부 땡땡양의 예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마음의 부담이 덜해요. 왜요? 그냥 내가 스크립트 보면서 읽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미리미리 이렇게 끊어 읽기, 끊어 쓰기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 올릴 거고 어떤 부분 강조할 건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적혀있죠? 주차권 안내, 식사 안내, 기타. 이게 뭐냐면 사전에 예식장에 미리 가셔서 한 30분 전에 일찍 가셔야겠죠. 그래서 미리 사전 미팅을 통해서 여기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차권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몇 분 정도 무료인가요? 식사는 어디서 하나요? 몇 층인가요? 몇 시까지 가능한가요? 그리고 기타, 뭐 여기 적어놨지만 뭐 2부 안내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사전에 숙지한 거 바탕으로 이런 오프닝이나 클로징 때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제 막 처음 사회를 보시는 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는 패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한테는 일단은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내가 해야 될 것만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과유불급입니다. 자, 다음은 계식사입니다. 계식사 이렇게 적어놨지만 제일 중요한 거, 들어가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식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옆에 예식 도우미분께서 이렇게 안내를 주십니다. 사회자님 지금 시작할게요 라고 사인을 주시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암전되고 나서 핀 조명이 들어오면 그때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식장마다 다 다르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가서 언제 들어가야 되나요?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미리 꼭 체크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혼자 긴장해서 읽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바쁘신 중에도 두 사람의 소중한 날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양가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식의 사회를 맡은 우리 신랑과 15년 지기 오랜 친구 절친인데요. 사회자 박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이쪽에 꽃이 있을 거예요. 포사지가 있으면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단상 옆으로 와서 혹은 이쪽으로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참 침착하게. 사실 초심자는 스크립트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여기 앞에 한두 문장은 외워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상상해보세요. 장례가 어수선하다가 사회자가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멘트를 뜨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때 코 박고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이 앞부분이라도 좀 외워주면 오늘 결혼식 사회 잘 흘러가겠다. 그리고 저기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신랑 신부님이 좀 안정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이어볼게요. 오늘 예식에는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요새 주례 없는 예식이 거의 한 8, 90% 되니까요. 특별히 신랑 신부님이 오늘 하객 여러분과 예식이 끝날 때까지 눈을 조금이라도 더 마주하며 축하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주례 없는 예식, 우리 신랑 신부님 그리고 양가 혼주님뿐 아니라 하객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식이 끝날 때까지 집중도 많이 해주시고요. 축복의 박수 함성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가를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신랑 신부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초급편이니까 가급적 초보자의 좀 난이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냥 띄어쓰기만 잘 표시하고 잘 읽으시면 돼요. 띄어쓰기 하는 것도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그것만 해도 말씀드릴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스크립트만 잘 읽으셔도 돼요. 그런 질문 하시겠죠? 사회자님, 저는 줄에 있는 예식인데요. 그러면 요 멘트만 빼도 되잖아요. 여기 문장 표시해놓은 데 있죠. 요것만 빼시면 되잖아요. 오늘 줄에 있는 예식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신랑 신부님이 저한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하객분들과 소통하는 사회를 보고 싶다고,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다고.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 박수 요청도 드릴 거고요. 함성 요청도 드릴 텐데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특히나 사진과 영상 신랑 신부님께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핸드폰 많이 꺼내셔서 중간중간 많이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뭔가 결혼식 사회는 딱딱하게 하면 안 돼요. 굉장히 품격 있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리는 언어로 스토리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화촉점화입니다. 예식은 사실 신랑 신부님의 입장 전에 양가 어머님의 화촉점화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 화촉점화 유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여기다 별표 치고 따로 표시해 놓을게요. 뭐냐면 화촉점화 누가 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 이렇게 적어둘게요. 무슨 말이에요? 화촉점화를 하실 때 보통 양가 어머님이 하세요. 그런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어머님이 부재하시거나 양쪽 어머니, 양가의 어머니가 부재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모님이 앉아 계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재 중이라서 아예 이거를 생략하거나 혹은 양가 아버님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체크해야 돼요? 사회자가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고급편으로 가면 사전 미팅 단계에서 이미 확인이 돼야 되고 양가 어머니 안 계실 때 그럼 화촉점화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 제한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할 얘기고,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촉점화 이거 하시죠? 양가 어머님 다 입장하시죠? 네. 그럼 양가 어머니 화촉점화 어디에서 입장하시나요?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장하실 때 제스처도 입장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식 사회가 사실 결혼식 사회만 보면 20분 뭐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앞단과 뒷단에서 확인하는 게 많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먼저 오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해서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하는 화촉점화가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양가어머님 입장하실 때 어때요? 손을 이렇게 하는 순간 하객분들 어떻게 할까요? 뒤로 돌아보겠죠. 양가어머님이 계신 쪽으로. 그죠? 그럼 이제 양가어머님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읽으셔도 되겠죠.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어머님 입장해 주세요. 입장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죠. 그러면 천천히 음악과 함께 입장을 합니다. 자, 근데 양가어머니 입장하실 때 보통 이 한복을 입고 계셔서 천천히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템포도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혼자 빨리 막 급해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더욱이 초보자분들은 이 타이밍엔 읽어도 돼요. 왜? 하객분들한테 이미 저쪽 보세요라고 행동 메시지를 보냈죠? 그럼 이제 하객분들은 어머니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신랑 신부를 축복하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간쯤 왔을 때 한번 읽으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화촉에 점화를 하기 위해서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양가어머님께서는 단상에 마련된 화촉에 점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확하게 아나운스를 해줘야 어머니께서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천천히 화촉에 점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가스라이터라고 하나요? 그 길다란 걸로 이렇게 점화를 하는데 보통 이게 막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불이 한 번에 안 붙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인지하셔가지고 천천히 읽으시고, 보통 신랑 어머니 먼저 하시고 신부 어머니 그 다음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식장에 따라서 동시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화촉점화가 끝나고 나서 멘트 가기 전에 여기 제가 세레머니 중이란 멘트를 적어놨죠. 진짜 참 좋은 강사이자 사회자예요. 왜요? 그 한 번에 이 촛불이 안 붙었을 때 여러분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예비 멘트라고 표현합니다. 예비 멘트를 읽으시면 돼요. 촛불은 자기 한 몸을 태워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는 승구한 뜻이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양가어머니 단상이 이쪽에 단상이 보통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다고 할게요. 이쪽을 보면서 양가어머니께서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신랑 신부가 촛불처럼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화촉에 점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템포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간을 5초를 벌 수도 있고 10초를 벌 수도 있고 20초를 벌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불도 잘 붙고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면 거기다 대고 이걸 읽는 것 자체가 또 오히려 루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래서 이것도 팁인데, 사회자는 단상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저도 처음 볼 때는 무서워서 단상 뒤에 숨었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약간 45도 돌아서 이 현장을 보면서 스크립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사회자입니다. 현장 보면서
아, 끝나가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 읽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아셨죠? 촛불을 붙이고 나서 앞으로 나오세요. 단상 앞으로. 뒤에서 이제 촛불을 붙이다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행동 메시지,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이거 초보자분들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어머님들의 행동 전에 뭔가 혼자 멘트를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멘트는 끝났는데 행동이 아직 시간이 더 걸려. 뭐 단상 앞으로 나오거나 뭐 정리를 하거나 나오거나 들어가는 거 할 때 나는 정작 멘트를 다 읽었는데, 스크립트 읽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공백이 뜨고 막 당황하고 막 사고 난 줄 알고 하객분들은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 꿀팁. 이거 별 3개. 뭐냐면 행동 메시지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행동 메시지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시겠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멘트를 읽으면 이 멘트가 끝날 때쯤에 그 행동까지 끝나서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선 행동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을 위해서 표시해놨습니다. 이제 양가 어머니 단상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이제 오래 걸려요. 한복을 입고 계셔서 천천히 나오신다고요. 그럴 때 이제 나오는 타이밍에 그 다음 걸 읽으면 되겠죠. 양가 어머니 맞절이 있겠습니다. 아, 이제 두 분 사돈의 인연을 맺으셨는데요. 좋습니다. 맞이보셨죠? 양가 어머님 맞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이해 보여드릴게요. 행동 메시지가 만약에 뒤로 간다 그럼 이렇게 되죠. 양가 어머님 맞절이 있겠습니다. 이제 사돈의 인연을 맺으셨는데요.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어때요? 그 앞으로 나오시는 동안 5초, 10초 어떻게 할 거예요? 공백이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행동 메시지 먼저 하세요. 그리고 양가 어머니 맞절 하신 다음에 이제 하객 인사거든요. 이번에는 가장 고마운 분들이죠. 주말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양가 어머니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하객 여러분께 인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제스처도 같이 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이 무대에 계신 분들 긴장하셔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양가어머님 마주 보시겠습니다. 네, 양가어머니 이제 하객석을 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혼자 저는 약간 한 발자국 뒤로 나와서 이 전체적인 결혼식의 조율을 합니다. 잘 보고 계신가? 지금 다음 멘트 읽어도 되는가? 스냅 작가님 지금 찍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사실 전문 사회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아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 순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예식의 주인공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랑님 입장이 있을 텐데요. 지금 신랑님이 무대 뒤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뒤쪽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주인공에게 집중을 시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초보 사회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요? 난 이제 스크립트를 읽어도 돼. 사람들이 나 안 보고 있으니까. 그죠? 사전 미팅을 하면서 신랑 신부님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신랑님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신랑님의 매력을 여쭤봤는데요. 라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 바탕으로 적을 수 있는 여백을 두었습니다. 제가 7대3 혹은 6대4 혹은 5대5 법칙이라고 하는데, 진짜 좋은 예식은 뭔지 아세요? 진짜 좋은 예식은 신랑 신부님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과하지 않게 들어간 예식이 좋은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식 보셨죠? 이거는 뭐 신랑 신부 이름만 바꾸면 그냥 뭐 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형식적인 멘트인데, 형식적인 진행인데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막 사전 미팅도 없고 당일날 처음 본 사회자가 뭐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면서 들어간 사회가 보통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일생일대 한 번의 예식인데 하객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로봇 같은 사회를 보면서 진행을, 결혼식을 경험하면서 돌아간다면 저는 조금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예식은 여기도 적어놨지만 7대3, 7이 뭐예요? 기존 템플릿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전통 예식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부분, 양가 혼주님의 어떤 그런 체면과 의식과 예의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의 7이라면 신랑 신부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재미있게 위트 있게 들어가는 게 3 정도 넣은 게 이상적이다. 그런데 이건 또 6대4일 수도 있고 5대5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 미팅에서 조율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괜찮으세요? 5대5 어떠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사전 미팅에서 전문 사회자가 물어봐야 될 질문들은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예시입니다. 템플릿 모델링이에요. 항상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 치킨을 먹을 때도 나에게 닭다리 2개 모두 양보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퍽퍽한 가슴살을 자처하는 남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잔잔한 바다와 같은 사람이라 가끔 속상한 일 앞에서도 화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남자라고 합니다. 어때요? 과하지 않지만 재밌으면서 공감도 되죠. 네. 그리고 이 멘트가 끝났을 때 신랑님 한번 보고 준비가 됐다 싶으면 다음 멘트를 읽는 거고요. 조금 더 뭔가 환기가 필요하겠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신랑님 준비되셨으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님 준비되셨나요? 라고 하면 이제 신랑님이 네!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여기서 막 박수가 나오고 막 하객분들 좋아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신랑님 입장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입장.
입장하시겠죠? 역시 버진호도 길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는 중간쯤 왔을 때 한 번 더 박수 유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신랑님의 멋진 입장. 와, 우리 신랑님 참 훤칠한 키에 당당하게 입장하고 계신데요. 우리 신랑님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을 해석해서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미리 적어가는 것보다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주인공 신부 입장인데요. 주의사항, 막 신랑 신부님으로 웃기려고 하지 마세요. 막 짓궂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의 한 번뿐인,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에서 여기는 웃기게 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신랑 신부님 최대한 멋지고 아름답게 일생일대의 입장인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까불면 안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신랑님 입장에 이어서 오늘 또 다른 주인공 신부님 입장이 있을 텐데요. 역시 잠시 뒤를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신부님 입장 같은 경우는 2층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막 무대 뒤에서 입장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달라요.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미팅하면서 웨딩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신부님 어디서 입장하세요? 아, 문 밖에서 입장하시나요? 아, 그럼 문이 열리고 계단 위에서 한번 멈췄다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쭉 들어오시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셔야 돼요. 잠시 뒤를 돌아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사전 미팅을 하면서 신랑님께 신부님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역시 이것도 뭐예요? 7대3의 법칙 뭐 이런 거 적용하시면 돼요. 자, 예시입니다. 첫눈에 그녀의 사랑스러운 볼살에 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 웃음이 나와요. 한번 쉬었다가. 하지만 외면의 귀여움과 달리 사실 속은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신랑님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고민이 참 많던 시기에 신부님의 적극적인 응원 덕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퇴사 이후 참 인생의 변화가 많은 요즘인데요. 유일하게 늘 변치 않고 옆에서 응원해주는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신랑 신부님을 그 스토리를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걸 들음으로써 아, 이 두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게 됐구나. 참 아름다운 부부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잖아요. 이게 사회자의 역할이라고요. 여기서 남들 천편일률적인 멘트 하지 마시고 두 분한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과하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위트 있게 섞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신부님. 네, 오늘 신랑님이라 적어놨죠. 자, 오늘의 주인공 신부님 입장할 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부님 입장해 주세요. 그럼 이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아버님 손을 잡고 입장하시겠죠? 역시 신랑님보다 더 천천히 걸으실 겁니다. 예상하셔야 돼요. 우리 신부님 지금 얼마나 설레고 떨리실까요? 네,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박수의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박수들 많이 해야 되는데 매번 막 목에 힘을 주면서 박수 주세요! 큰 박수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예비 멘트,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멘트를 여러 개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 맞절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 입장을 했어요. 주인공이 입장하고 나서 이제 성인의 예를 갖춰서 인사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하객 여러분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신랑 신부 맞절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마주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행동 메시지죠. 행동 메시지를 먼저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헬퍼 이모님이 드레스를 정리하면서 두 분이 원래는 입장하고 나서는 단상 앞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멘트를 함으로써 이렇게 옮기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다음 멘트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행동 메시지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세요. 사랑을 담아 서로의 눈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건 예비 멘트라고 표현할게요. 뭐예요?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시면 되죠. 마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지금처럼 이 마음 그대로 평생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천천히 인사하시겠죠? 인사하고 올라오시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기 러브 스토리라고 적어놓고 제가 to be continue 했는데 이건 여기 담으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숙순이 중간중간 있어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롯이 전달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따로 한 편 제작을 할게요. 그래서 러브 스토리를 담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으면은 사람들에게 어떤 센스 있다, 위트 있다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자, 다음은 혼인서약서입니다. 역시 중요한 포인트, 친절하다. 행동 메시지 먼저 나옵니다. 이제 신랑 신부님 하객석을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만 어때요? 뒤를 돌아보겠죠? 천천히 돌아볼 겁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읽어주시면 돼요. 다음은 신랑 신부가 직접 사랑의 서약을 낭독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 앞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순서인 만큼 또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우미분들이 마이크를 신랑 신부님께 전달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랑 신부님이 나 이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회자가 딱 말씀해 주시면 돼요. 준비되시면 우리 신랑님부터 시작하시죠. 근데 그거 없이 보통은 자연스럽게 시작하십니다. 낭독이 끝났어요. 그럼 어때요?
이런 부분 너무 좋았는데 이런 부분 한 번 더 짚어주면 우리 하객분들이 좋아하시겠다. 혹은 양가훈 선생님 좋아하시겠다. 이런 거 있으면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거 좀 어느 정도 사이를 본 사람만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초보자는 그냥 패스하세요. 신랑 신부가 양가훈 주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앞에서 한 약속인 만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평생 동안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되셨죠? 다음은 예물교환인데요. 예물교환을 사실 요새는 많이 안 하는 추세예요. 한 거의 10번 하면 8번은 예물교환이 생략됩니다. 왜냐하면 또 예물을 미리 챙겨가고 당일날 이렇게 맡겼다가 받는 것도 좀 위험 요소가 있고 하니까 애초에 착용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예물교환을 생략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넣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화동이 있거나 반지를 전해주는 조카가 있거나 혹은 이 스냅 사진에 꼭 담고 싶으신 분들은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옵션입니다. 자, 할게요. 그 다음 뭐예요? 항상 이렇게 행동이 많은 특히나 예식 중반 부분에서는 방향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행동 메시지 먼저 주세요. 두 분 이제 서로 마주 보시겠습니다. 예물교환 하려면 서로 마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우미분들이 반지를 전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다음은 두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반지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반지를 끼고 반지를 채워주고 전달받고 꺼내고 이런 모든 것들에 시간이 좀 걸려요. 특히나 뭐라 그랬어요? 다 전반적으로 사회자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스냅 작가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담으려면 여러 컷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천천히 읽으세요. 신랑님이 먼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신부님의 손가락에 반지를 채워주시겠습니다. 어때요? 사회자가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시간 확보가 더 늘어나기도 하죠. 네, 반지가 잘 채워졌는데요.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적진 않았지만. 자, 다음은 신부님이 역시 신랑님의 손가락에 반지를 채워주시겠습니다. 네, 예쁜 반지를 꺼내서 우리 신부님이 신랑님의 손가락에 반지를 채워주셨습니다. 애드립이지만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환이 다 끝났어요. 두 분의 사랑이 지금처럼 영원하길 바라면서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다음은 성혼선언입니다. 성혼선언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혼을 선언한다 라는 의미고요. 과거에는 보통 성혼선언을 신랑 아버님이 나와서 하시고 덕담을 신부 아버님이 나오셔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한 3, 4년 전부터는 거의 성혼선언을 사회자인 제가 하고 덕담을 양가 아버님 중에 한 분이 나와서 하는 게 보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양가버님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성혼선언입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두 사람이 여러 내빈들의 축복 속에 완전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혼선언이 있겠습니다. 성혼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진 않았지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행동 메시지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거? 신랑 신부님, 이제 사회자가 읽을 때 보통 신랑 신부님은 하객석을 보거든요. 하객석을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읽는 겁니다. 성혼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혼선언문 하면서 읽으면 돼요. 천천히 또박또박. 여기엔 조금 신경 써주세요. 성혼선언문 신랑 박현욱 군과 신부 박현욱 양은 그 일과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자는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이제 박수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정식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두 사람이 예쁘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혼선언이 지납니다. 다음은 뭐예요? 이제 진짜 하나가 되었으니까 축복의 순서예요. 그래서 오는 게 뭐예요? 덕담도 있고 축사도 있고 축가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는 어떤 페스티벌의 느낌, 축하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분위기가 좀 더 밝아지겠죠. 환기시켜주면 좋아요. 그래서 사회자의 멘트와 톤도 여기서 살짝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보자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말기. 그냥 읽은 것만 잘 읽어도 잘한 거다. 자, 덕담 볼게요. 다음은 두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사실 덕담을 들을 때는 단상 쪽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행동 메시지 먼저 나야겠죠. 신랑 신부님은 뒤를 돌아서 단상 쪽을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 넣으셔야죠. 그러면 어때요? 신랑 신부님 뒤로 돌면서 헬퍼 이모님이 또 드레스를 정리하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는 거예요. 덕담은 신랑 아버님이 나오셔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아버님이 만약에 여기 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읽어도 본인 순서인지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덕담은 여기 앞에 계신 신랑 아버님께서 나와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그럼 어때요? 아버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겠죠. 천천히 나오실 겁니다. 우리 아버님 나오실 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면 이제 아버님이 무대 위로 올라오시겠죠. 그 아버님이 단상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 다 리허설 하거든요. 덕담을 진행하십니다. 덕담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나는 결혼식 사회를 많이 봤다 하시면 여기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특히나 이런 추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우리 하객분들이 참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은 함성이 나왔는데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두 분 아버님께 효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때요? 잘하죠? 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덕담 들려주신 아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버님이 무대로 내려가시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역시 시간을 잘 확보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축가입니다. 축사가 있기도 하는데 보통 축가가 많이 나오죠. 축가는 신랑 신부님의 이동이 있어요. 보통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버진로드 끝에 계단 아래에 서게 되시는 경우가 보통이거든요. 이거 어디에 서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야외 예식인지 실내 예식인지, 실내면 뭐 호텔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사는 건지 뭐 사옥에 사는 건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어때요? 사전 미팅할 때 축가 어디서 하시죠? 밑으로 내려오시나요? 그렇군요. 축가장 어디로 나오나요? 저쪽인가요? 그럼 신랑신부 어디 보시나요? 이렇게 보시고 그렇군요 라는 것을 사전에 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자, 행동 메시지 먼저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신랑 신부님은 계단 아래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멘트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신랑 신부님이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내려오는 동안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 마음 놓고 멘트를 읽는 거예요. 다음은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가의 순서인데요. 축가는 특별히 신랑님의 오랜 친구인 박현욱 군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내도 좋고 조금 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 내 일생일 때 축가를 부르는 친구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그럼 또 물어보는 거죠. 특히나 우리 신랑님과 대학교 때 동기인데 룸메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어려운 시험을 볼 때마다 밤새 밤낮 코피를 쏟아가며 이 힘든 시기를 겪어서 그 뒤로는 정말 누구보다 의지하는 친형제 같은 사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물어보시고 땡땡땡 군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또 나오겠죠. 자, 축가 끝나고 나서는 역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언급하기도 하면서 친구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는 멋진 축가였습니다. 멋진 축가 들려주신 우리 친구분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결혼식에도 기승전결이 있는 거죠. 지금 뭐 성혼선언을 기점으로 축하의 자리 뭐예요? 덕담도 있었고 축사도 가끔 있고 축가도 있고 어떨 땐 축가 두 곡 하기도 하죠. 여기가 분위기가 고조됐다가 여기 기점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 기점으로 인사를 기점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차분하게 예식을 마무리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침착하게. 근데 여기도 적어놨죠? 가족관계 사전에 확인할 것. 이거 많이 놓친다는 말이에요. 별표 3개. 뭐예요? 양가 혼주님이 네 분 다 계신지 혹은 신랑 측에는 어머니만 계신지 신부 측에는 아버님만 계신지 이런 거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호칭에 유의하셔야 되니까. 이런 거 모르고 우리 부모님께 아버님 어머니께 인사해 주세요 라고 했다가 얼마나 큰 신뢰예요. 안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전에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한쪽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먼저 하늘나라 가셨다거나 가정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네 분이 다 안 계신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멘트하는 법. 양가 부모님이라 하지 마시고요. 양가 혼주님이라고 하세요. 혹은 그냥 혼주님께 인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이모님이나 뭐 이렇게 친척분들도 다 통칭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그러면 혼주님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은 두 사람이 가장 고마운 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양가 혼주님께 인사를 드릴 텐데요.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신랑 신부님의 이동이 많은 순서입니다. 그 말인즉슨 뭐예요? 계단도 내려와야 되고 가야 되고 특히나 호텔 예식 같은 경우는 또 되게 많이 걸어가기도 해요. 어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그걸 보면서 해야 돼요. 아셨죠? 혼자 다 읽고 나서 아직 절반도 안 가셨어. 그럼 어때요? 공백이 서잖아요. 막 식은땀 나겠죠. 천천히 보면서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은 일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곱게 키워주신 장인 장모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신부는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약속드리는 인사입니다. 일부러 제가 넉넉하게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짧으면 이 문장 생각하시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 든든하실 겁니다. 멘트 든든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신랑 신부님 혼주님께 인사라고 하면 이제 안아주시겠죠. 근데 보통 크로스로 안아요. 뭐냐면 이제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일어나시고 나서 뭐 아버님이 먼저 딸을 안아주고 어머님이 사위 안아줬다가 한 번 안고 나서는 또 반대로
어머님이 그다음 딸 안고 아버님이 사위 안아주시고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회자가 보시고 유도하시고 이거 아버님 어머니 일어나셔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 안 하면 그냥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꼭 일어나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진에 또 담기는 중요한 스팟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신랑 측 혼주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때도 이렇게 행동 옮기죠. 왜요? 뒤를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는 이동하셔야 돼요. 라고 하기 위해서 큼직하게 이렇게 제스처까지 합니다. 역시 신랑은 키워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신부는 예쁜 딸로 대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걸어오고 계시겠죠? 신부 측 혼주님 앞에서 신랑 측 혼주님 앞으로. 이 거리가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세요. 신랑 신부님 혼주님께 인사. 역시 두 분이 일어나셔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쁜 아들, 딸이죠? 두 분은 앞으로 혼주님께 효도하시길 바라겠고요. 혼주님께서는 두 분에게 많은 사랑과 지혜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면 무사히 양가 인사가 끝난 후에 세 번째 인사는 어디예요? 다시 버진로드 가운데로 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합니다. 이제 또 가장 고마운 분들 두 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들입니다. 성인의 두 사람을 축하해주시고 또한 증인이 되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께 인사라고 하면 인사 끝나면 사회자는 이제 한숨 쉬어도 돼요. 아, 다 끝났다. 나 잘했다. 자, 그 다음 순서 뭐예요? 보통 여기서 이제 사회자 이벤트가 있죠. 근데 여기도 to be continue라고 적어놨습니다. 왜요? 사회자 이벤트도 할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따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치면 모자른 것만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벤트의 실패 케이스를 봤어요. 뭐 만세 삼창 시키고 장인어른 앞에 가서 막 뿌잉뿌잉 시키고 막 신랑님께 막 신부님 첫사랑이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나만 즐거워 사회자만.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와서 그런 거 할 바에는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쓰는 어떤 필살 이벤트 있는데 요거는 뭐 댓글이나 조회수 느낌 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신랑 신부 행진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죠? 다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적어놨습니다. 신부님 드레스 정리를 위해서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적어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 신부님의 드레스를 정리를 하고 버진로드 걷기 위해서 헬퍼 이모님이 긴급하게 움직이는 타이밍이에요. 막 갑자기 오셔가지고 드레스 막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면서 접히지 않게 잘 정리하는. 그리고 스냅 작가님도 막 여기 있다가 절로 가야 되고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순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전체적인 지휘자가 돼야 되잖아요. 작가님 저로 가고 계시네. 시간 더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 보면서 멘트를 해야 됩니다. 자, 보통 이제 헬퍼 이모님이 보통 정리 끝나면 사회자를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행진을 외치셔도 되죠. 자, 이제 마지막 행진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아주 좋은 팁 적어놨죠. 7대3의 법칙, 6대4의 법칙, 5대5의 법칙. 뭐예요? 신랑 신부님의 이야기가 녹여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적어두면 좋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의 어떤 스토리를 포인트 잡아서 넣기도 하고 무난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웨딩 관련한 책이나 어떤 영화도 많이 봐두시면 좋은데 저는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신랑 신부님은 지금 여행의 출발선에 서 있죠. 이전과 많이 다를 거예요. 이 새로운 출발의 여행이 더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객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세요. 함성 많이 보내주세요. 사진 영상 많이 찍어주세요. 라고 한 번 더 부탁하는 그런 순서거든요. 잘 읽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에 다 끝났다. 다 준비됐다 싶으면 신랑 신부 행진 하면은 멋진 음악과 함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사실 마지막까지 가고 나면 마지막 그 버진로드 끝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작가님이 이제 뭐 플라워 샤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키스를 하기도 하죠. 이때 적절한 타이밍에 결혼식 끝났어요 라고 하는 엔딩 멘트, 폐회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건 뭐예요? 멘트 타이밍. 막 한창 걸어가고 있는데 중간에 읽으면 안 되겠죠. 다 끝까지 가서 이제 장례가 정리됐다. 혹은 어떤 곳은 도우미분이 오셔서 폐회사 멘트 읽어주세요라고 사인해 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읽으세요. 이것으로 신랑 신부의 예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민 두 사람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앞날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곧이어 사진 촬영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오프닝에 체크했죠. 식사 어디서 하는지, 주차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넣어주시고 아울러 계속해서 안쪽 마당에서 식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사를 이용하실 하객분들은 입장 시 접수처에서 받으신 식사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주차권은 입구에 접수돼서 꼭 받아가셔야만 2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인지를 시켜주시고 마지막 끝멘트 다시 한번 양가를 대신해 참석해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사회자 박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아마 이제 장례가 막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할 때 그래도 마지막 인사까지 잘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게 초급편입니다. 이제 제 머릿속과 경험과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아요. 고급편, 야외 예식, 기독교 예식, 그 다음에 뭐 사전 미팅 뭐 너무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반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이런 부분 더 필요해요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사회자학교 박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